송태림 작가님, 이번에 대한민국 전통공예협회 명장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보다 뛰어난 이 목공예 쪽의 작가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런 그 영광의 명예를 얻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생각하고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목공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전에 목공예라 그러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 나무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다방면의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저희 목공예 학원에서는 부조, 그러니까 나무판에다가 하는 조각과 전통 서각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그 목공을 해오시면서 몇 년을 해오셨고 또 해오시는 동안에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나무 관련해서 그 조각을 하게 되고 글씨를 새기고 하는 행위를 전적으로 하게 된 거는 20대 초반. 근데 이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스승을 모시고 하는 게 낫다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2000년대 초에 저희 스승이신 김용춘 스님께 이제 목공예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목공예는 하나의 어떤 저를 드러내는 제 존재에 대한 그 탐구하는 어떤 도구로서 생각을 하고서 이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 목공예 특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부조가 그 본인의 숨겨진 내면을 표현하고 자기도 모르는 자기를 알아가는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그게 드러났을 때 가장 행복한 거죠. 지금 이제 명장 호칭을 받게 됨으로써 신분 상승을 하셨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해오셨겠지만 명장 칭호를 받는 순간 신분은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명장으로서의 앞으로의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사실 처음에는 가볍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그런 응원 같은 거라고 이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또 관계된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명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각 목공예를 통해서 그 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제 공유하는 어떤 그런 뭐 도구라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좀 적게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이 목공예 조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이 조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이게 이제 사람들의 교육을 하다 보면은 제 자신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세월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 명장이라는 그 칭호를 받으면서 제 자신의 작품, 제 자신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지금 많은 수강생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들어섰는데요. AI 시대가 초래했고 또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 명장께서는 앞으로 수강생들에게 세계화를 가는데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다양한 뭐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세상에 뭐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발전해 가는 만큼 거기에 그 따라서 우리도 그런 기능적인 부분은 그 익히고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자기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자기 존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게 가장 그 세계적인 거고 또 가장 자기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서 사람들하고 이 작품이나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소통을 해가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아까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예, 계획하고 있는 작품은 많이 있긴 한데 그걸 이제 제대로 표현을 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작품 한 작품 할 때마다 그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저의 어떤 그런 그 본질적인 존재에 대해서 몇 번씩 이렇게 자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작품을 하는 그 즐거움이나 이런 게 가장 큰데, 형태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하는 과정에서 그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 배우는 저한테 저도 잘 모르는 제 내면에 있는 스승에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작품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중점적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형태는 다르지만은 그 주제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명장이 되기까지 그동안 숱한 노력을 해오셨는데 곁에서 격려해주고 지켜줬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사실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지들한테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이제 주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늘 미안해하면서도 또 이거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참고 격려해주고
그 덕분에 사실 제가 또 뭐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제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큰 뭐 보답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지만 작품을 통해서 또 이 조각을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관계의 확산,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 선한 역량, 이런 것들을 해서 보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소개와 더불어 현재 운영하고 계신 협회 회원 여러분에게도 인사 말씀해 주시고 또 아시는 작가분들에게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워낙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조각이나 목공예 이런 것들이 그냥 예술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에 그 중요한 면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저는 제 삶의 주제가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저를 제대로 알므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그런 뭐 일들이나 뭐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또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목공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목공예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도 그 은연중에 그런 본인들의 존재에 대한 자각들을 이 조각을 하고 하는 목공의 행위를 통해서 알아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행의 일환으로서 사실 이 목공예를 이제 하는 거고 그거를 대중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제 이 목공이라는 거, 자기 존재를 알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서 이 목공이를 이제 활용을 하고 소통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존재에 대한 그 가치나 인식을 하는데 뭐 다른 언어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요 목공예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이제 그걸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좋은 발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품 설명. 예. 이 맹호도는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아마 시기적으로 그때가 그 호랑이 그림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조선의 그 화백들도 많이 그렸던 그림인데 그 중에 그 호랑이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대로 표현한 그 그림을 저희가 이제 이거는 서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그림으로 할 때 이 틀을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다 그리듯이 저희가 이제 서각을 할 때는 이 틀을 하나를 하는데 칼이 최소한도 2번이 터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표현을 해본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학이라고 하는 셈인데 이 학을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 수행을 해서 깨친 존재로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했고 요 벌거벗은 꼬맹이는 우리 속세의 속인들처럼 그런 이제 상해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깨친 존재가 그 우리 뭐 도가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듯이 그 우화등선하는 과정에서 공부도 하지도 않고 그 뭐 자기 존재에 대한 연구도 없던 일반 으로 표현된 이 애가 자기도 같이 우화등선 길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하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얻는 이 작품은 우리 서각을 하시는 분이나 그 칼을 쓰시는 분들은 반야심경이라는 불가의 경전은 무수히들 많이 이제 조각도 하고 뭐 글씨 쓰는 분들은 글씨도 쓰고 하시겠지만은 요거는 그 반야심경을 한자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인장체 그 도장이나 낙관 파는 그 인장체 형태로 해서 이걸 공간이 없이 다 붙여서 이렇게 서각을 한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양각에 속하는 서각입니다. 네, 대한민국 전통공예협회 허필호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명장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송태림 목공예 작가님은 대한민국에서 그 목공예 학원으로서 가장 역사가 깊은 55년, 56년을 접어드는 그 한양목공예 학원 그 원장님이고 또 지금 많은 부분에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그 한양목공협회 이사장도 맡고 있고, 그 목공의 그 작품을 하고 있는 많은 후진들이 지금 막 하고 그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그 작가입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그 송태림 쌤이 말씀하셨다시피 보면은 우리 송태림 쌤은 그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작품에 일반 작가들하고는 달리 자기의 그 강한 그 내면에 있는 그 철학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으로 작품 또한 그 자신이 많은 목공의 분들에게 규범이 돼야 하고 또 작품의 그 흐름 또한 만들어가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작가입니다. 작품도 보면은 정말 그 말씀한 것 같이 성실하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벚꽃창신 같이 자기의 작품을 작품을 다시 살려서 새로운 그 한 분야를 개척하는 그래서 저도 가끔은 그 들리곤 합니다. 또 어찌 보면 고향에 같이 있는 후배도 같이 느끼고 그런데 갈 때마다 요즘 정말 우리 그 전통공인들이 힘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기 수양에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목공에 접하면은 좋겠는데 이걸 업으로 우리 전통공예를 업으로 해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우리 송태림 작가는 작품 또한 자기 철학이 있는 작품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말이 남이 쉬워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역사를 가진 목공예 학원을 운영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책임, 부담 그런 걸 한 몸에 이렇게 힘겹게 떠안고 작업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어찌 보면은 같은 작가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렇지만은 정말 그 힘든 그걸 꿋꿋이 전에 학원 원장을 이어받